자,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 먹어야 되는 채널 가밥의 권혁재 PD입니다. 자동차 행사를 짜면 안 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좀 다녀봤잖아요. 근데 약간 이렇게 행사장에서 솔직히 소개 영상 보고 조금 눈물이 나더라고요. 현대 7번째 N이자 전동화 모델 최초의 N, 아이오닉 5 N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. 뭐 짧은 시간이지만 기존의 아이오닉 5 대비해서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는지 일단은 좀 자세하게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. 지금 두 대의 차량이 전시되어 있는데, 하나는 이 N을 상징하는 퍼포먼스 블루 컬러가 적용된 아이오닉 5 N이고요. 한 대는 약간 회색빛깔의 아이오닉 5 N입니다. 이렇게 하단 부분에 빨간색 스트립이 적용됐다는 거, 기존의 N의 좀 정신, 내연기관 모델의 N의 정신 같은 것도 그대로 반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원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주름이 하나 이렇게 딱 있었어요. 아이오닉 5N은 그 역삼각형 라인을 따라서 이 부분을 아예 검은색 몰딩으로 이렇게 뒤덮었습니다. 그 라인과 이렇게 수평형 구조를 이루게 이쪽에 메탈 느낌이 나는 이런 장식을 넣었죠. 이쪽 구멍 뚫려져 있고 이 아래쪽도 막혀있지 않고 실제로 뚫려 있습니다. 아이오닉 5N 그 티저 영상이 3개가 나왔잖아요. 그 중에서 마지막 영상 보면은 미르브르 크링을 다 달렸는데도 배터리 온도 제어가 42도 막 이런 것들 보고 사람들이 놀랬잖아요. 기존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액티브 셔터 그릴이 달려져 있어가지고 온도가 올랐어, 좀 냉각해줄 필요가 있어 하면 열리는 거였잖아요. 근데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, 빨리 달리는 차량이다 보니까 냉각 성능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해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를 이렇게 실제로 다 뚫어버리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게 됐죠. 전기차에서 이렇게 팡 뚫려져 있는 차는 사실 처음 보거든요. 이 메탈 느낌 나는 이런 장식 자체가 보면은 이렇게 범퍼 측면까지 가게 되는데, 여기 보면은 이쪽 범퍼 라인과 사이에 이렇게 보이시죠? 타이어 보이시죠? 이렇게 휠하우스 안쪽으로 와류를 빼내는 이런 공기 흡입구가 있습니다. 공기 역학적인 부분들을 다 계산한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이 위에 알루미늄 같은 것도 약간 어두운 색, 다크한 색으로 칠하게 되면서, 원래 여기에는 배터리 충전량을 표시하는 LCD 창 같은 게 들어가 있었잖아요. 이것도 역시 이 밑에 스트립과 동일한 오렌지 색깔의 색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엠블럼 역시 저렇게 블랙의 것이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야, 휠이 21인치짜리 휠이 들어갔어요. 275 사이즈인 거는 조금 의외긴 해요. 조금 더 넓은 휠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, 브레이크의 냉각 성능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전기차들은 대부분 다 이 가운데 구멍들을 뚫어 놓잖아요. 그딴 거 없어. 우리는 성능이 최고야.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브레이크 디스크가 저렇게 훤히 보이게 다 뚫어 놓은 모습 볼 수 있습니다. 디스크 크기가요, 웬만한 경차 휠만 하거든요. 브레이크의 크기도 상당히 크고요. 단순히 이 물리적인 브레이크뿐만 아니라 회생제동 능력이 0.6G까지 확대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스포츠 드라이빙 중에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회생제동이 딱 걸리면서 코너 공략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. 기존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플라스틱 모형으로 해가지고 실줄이 가 있는 장식이 붙어져 있었는데, 바디 컬러와 동일한 이런 디자인도 갔어요. 그 다음에 이 휠하우스 위쪽에 클레딩도 마찬가지죠. 원래 이 클레딩을 차체와 다른 색상, 투톤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전방위로 쓸 수 있는 차량, 그런 차량의 느낌이 드는데, 이거를 원톤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뭔가 좀 더 도회적이고 상당히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가게 됩니다. 달리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휠하우스의 클레딩도 바디색과 통일을 해놨고, 대신에 이 아래쪽은 블랙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놓은 모습 볼 수 있죠. 아무래도 아이오닉 5가 작은 차가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까지 바디 컬러로 싹 통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차가 되게 뚱뚱해 보였을 거예요. 근데 그런 부분을 아래쪽, 하단 쪽은 저렇게 검은색 투톤으로 처리를 하면서, 이 검은색이 또 블랙 하이그로시 약간 소재거든요. 되게 화려한 느낌도 나고 그러죠. 날렵하게 보이면서도 뚱뚱하지 않아 보이고, 그러면서도 약간 좀 도회적인 이미지를 살렸다라고 볼 수 있고, 그러면서 이 휠하우스 클레딩 이쪽 보면요, 이쪽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와류가 싹 빠지게끔, 휠하우스 쪽으로 빠지게끔 이렇게 디자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리어윙의 크기 자체를 좀 대폭 늘렸다라고 하죠. 한 이 정도? 이 정도 더 늘린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도 공기 역학적인 부분을 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, 그리고
리어 와이프가 생겼습니다. 리어 와이퍼. 원래 아이오닉 5가 리어 와이퍼가 없었죠. 오너분들은 좀 불만이 있었죠. 뒤에 후방 시야가 잘 안 보인다. 아무래도 좀 달리는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기능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리어 와이퍼가 달려져 있고, 그리고 벨로스터 N이나 코나 N 같은 데서 봤었던 N 특유의 이 빨간색 정지등, 이 차량에도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서 리어 윙을 이렇게 양분시키는 느낌을 가고 있죠. 요 밑에 카메라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카메라일까요? 설마 전자식 룸미러가? 오, 전자식 룸미러가 들어갔네요. 앞에 충전량 표시해준 LCD 창이 스트립과 마찬가지로 오렌지색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. 그 부분, 이 뒷부분에서도 이렇게 따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반사판이 약간 도트 모양, 이런 도트 모양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간 거 보실 수 있죠. 아니면은 아무래도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체커기, 체커 플래그, 약간 그런 느낌의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. 디퓨저 형상 자체가 본격적이다, 나 본격적으로 달리는 차다 해서 이렇게 싹 튀어나와 있고, 거기에 사이에 이렇게 딱 있는데 마치 F1 경주차처럼 이렇게 똥뿔이라고 하죠. 똥뿔. 이런 라이트가 딱 하나 가운데 박혀져 있는 거. 전체적인 디자인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장난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, 우리 되게 진심으로 전동화 전기차 지금 접근하고 있어,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입니다. 충전 단자 모양은 뭐 크게 다른 점 없고요. 뒷좌석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일단 시트가 약간 알칸타라 느낌의 이런 소재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리클라이닝이랑 폴딩 같은 것들 다 지원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최대로 세우면은 한 이 정도 각도, 최대로 눕히면은 한 이 정도 각도. 그러니까 고성능 차량이긴 하지만은 실용성,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용성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 있고요. 이렇게 기존처럼 앞뒤로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그런 구조 자체도 동일하게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뭐 2열도에 이런 커튼 같은 것도 있고, 열선 시트라든가 이런 거 잘 갖추고 있고, 퍼포먼스 블루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스티칭과 이런 플래그 모양의 도트 모양 같은 것들, 이런 것들 너무 잘 돼 있죠. 그 다음에 실내는 원래 여기에 약간 크롬 느낌 나는 내장재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되게 어두운 내장재로 마감한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요 컵홀더 같은 것들 잘 들어가 있고, 위에 보면은 글라스 루프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. 뒷좌석만 봤을 때에는 기존의 아이오닉 5와 다른 건 없어요. 왜냐면 뒷좌석은 그래도 실용성 있게 가져가야 되니까. 트렁크 공간의 공간 활용성 자체도 기존과 비슷할 것 같은데, 여기까지 N을 박아두는 이런 세심한 모습. 그리고 앞에 보면은 프렁크는 없어졌네요. 대신에 본격적으로 좀 달리기 위한 장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차량이 650마력이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인데, 저 프렁크가 없어졌어도 뒤에 실용성은 일단은 뒷좌석만 놓고 보면은 그냥 패밀리카예요. 그냥 패밀리카입니다. 시트 리클라이닝 다 되지, 앞뒤로 슬라이딩 되지, 폴딩까지 이렇게 다 되죠. 이 뒷모습만 봤을 때는 이게 650마력의 고성능 차라는 거를 느낄 수가 없죠. 하지만 운전석에 들어가면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. N 로고가 반짝반짝 빛나는 N 라이팅 버킨 시트가 들어갔습니다. 몸 지지해주는 느낌 상당히 좋고요. 일단은 버킷 시트이기 때문에 전동이 안 됩니다. 제 덩치가 말도 안 되게 큰 거는 뭐 많이들 아실 건데, 제가 탔을 때에도 그렇게까지 불편한 느낌은 아니에요. 근데 몸은 착 잡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. 일단 스티어링 휠을 보게 되면은 되게 많은 것들이 달려져 있어요. 드라이브 모드를 조종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, 그다음에 이 다른 N들에도 많이 들어가져 있는 이 드라이브 세팅을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N 버튼, 그 N 버튼 같은 게 2개 또 있고, NGB, 이게 N 그린 부스트라고 해가지고 아반떼 N이나 이런 차량들도 보면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부스트 모드 있잖아요. 그거 한번 딱 누르면은 출력을 어느 정도 키워서 좀 한계까지 달릴 수 있는, 아이오닉 5 N에도 그 버튼이 들어갔습니다. 이거를 누르면은 10초 동안 최고 출력을 40마력 더 끌어올린다고 해요. 10초가 지나면은 10초쯤 쉴 시간 주고 다시 10초 뒤에 리셋. 달리는 것들이 주 목적인 차량들은 손이 계속 스티어링 휠에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웬만한 기능들을 죄다 이 스티어링 휠에 심었다. 원래 아이오닉 5가 투 스포크 스티어링 휠이었잖아요. 형상을 다르게 하면서 여러 가지 버튼들을 가져갔다. 그리고 가운데 N 로고. 이거는 요즘에 현대차가
스티어링 휠 가운데다가 현대 로고를 다 없애고 있는 추세잖아요. 똔똔똔똔 해가지고 모스보어로 표기한 그거를 쓰고 있는데 N의 로고를 이 가운데다가 딱하니 박아놨다. 이 어마무시한 상징성이죠, 진짜. 이야, 이게 이렇게 들어간다라고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진만 보고 이거 스티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스틸 느낌이에요. 스틸 느낌을 되게 얇게 해가지고 스티어링 휠 가운데에다가 이 정교하게 박아놓은 느낌이어서 느낌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좋습니다. 스티어링 휠 양쪽으로 이렇게 타각되어 있어가지고 그립감을 놓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대시보드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. 퍼포먼스 블루 컬러에 스티칭 들어간 거 뭐 그 정도 있는데 어떤 게 바뀌었냐면은 센터 콘솔이 원래 아이오닉 5에는 이 사이에 분리형으로 되어 있었죠. 그래서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는 게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앞에 아예 딱 박혀놨습니다.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서킷을 공략을 한다든가 아니면 와인딩을 주행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아무리 버킷시트가 몸을 잡아줘도 이 허벅지 있는 부분은 계속 오가기 마련이거든요. 허벅지를 잡아줄 수 있는 데가 이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아이오닉은 여기가 비어 있었잖아요. 일부러 센터 콘솔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 거 보면은 정말 작정하고 만든 거죠. 진짜 작정하고 만든 거예요. 이거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라든가 이런 거 있고 이 가운데 뭐 그래도 공간감은 상당합니다. 이 아래 다 수납 공간이에요. 컵홀더 있고 센터 콘솔 이렇게 별도로 있고요. 들어가 보면 상당히 커스텀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. 모터도 커스텀, 스티어링, 서스펜션, LSD, ELSD 들어갑니다. 그다음에 ESC, HUD도 바꿀 수 있고, NAS 이게 이제 사운드 값을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. 퍼포먼스 옵션 들어가면은 되게 많아요. N 런치 컨트롤, N E시프트, 이 가상의 변속감. 이거 되게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. 전기차는 변속기가 없죠. 변속기가 없는데 내연기관의 그 변속기의 짜릿한 그런 느낌 자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온 N E시프트 기능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것과 연동되는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 해서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. 이거는 기존의 N의 모델들에서 채용한 거고 에볼루션은 RN22E에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참조를 했다고 하고요. 슈퍼소닉이 그 전투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의 영역을 지나가면은 소닉붐이라고 해서 뻥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거든요. 그거를 이제 사용한 슈퍼소닉이란 모드가 있고요. 끄게 하면 이제 일반적인 전기차죠. N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탔을 때 그 속도 빵 내는 거 하려면은 그 배터리 컨디셔닝이라고 해서 최적화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됐잖아요. 그게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드래그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그냥 뭐 배터리 효율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최적의 성능을 내줄 수 있는 배터리 온도까지 올려주는 모드고 트랙은 아무래도 조금 더 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가지고 이 배터리를 좀 달궈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. N 페달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차량의 최대 회생 제동이 0.6G라고 했잖아요. 우리 일반적인 아이오닉 5 타면 회생 제동이 레벨 1, 2, 3 이렇게 있는 거를 이거를 가지고 또 조작을 할 수 있는 건가 봐요. 그리고 N 드리프트 오티마이저 이거는 드리프트 초보자들도 이 차량을 타고 드리프트를 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모드라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우리 수동차 타면은 드리프트 할 때 클러치 킥이라고 해요. 이렇게 가다가 클러치를 일부러 팡 밟아가지고 동력을 끊어주면서 이제 차량을 슬립을 시키면서 드리프트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 동력을 끊어주는 거를 토크를 중간에 한번 싹 끊어주면서 이렇게 드리프트를 쉽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모드도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드리프트에 최적화된 모드다. 레그레이스 모드 뭐 이런 것도 있고 N토크 N토크 디스트 저 이게 좀 신기하던데 이 차는 듀얼 모터잖아요. 전륜 모터 있고 후륜 모터 있고 그거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전륜 100%에서 후륜 100%까지 11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. 아이오닉 5N이 EV6 GT보다 조금 걸려서 나왔잖아요. 이런 거 만드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다, 진짜. 촬영을 슬슬 마무리를 해야 돼요. 지금 안 내려가면 저는 남산을 걸어서 내려가야 돼요. 아이오닉 5N에 적용됐던 신기술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타봐야 돼. 84kW의 보존압 배터리가 적용되었습니다. 절벽 성능은 3.4초, 최고 속도는 260km/h로. 사실 이 차량은 그 우리 RN22E라고 하는 롤링랩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된 차량이에요. 그리고
국내, 해외 유력 매체분들은 RN22E를 실제로 시승을 해보시기도 하셨고, 그러면서 이 아이오닉5N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신 걸로 알고 있는데, 현대라는 브랜드가 저는 이 아이오닉5N을 통해 가지고 고성능 차량, 모터스포츠 그런 데서 기존의 자동차 업계 판을 좀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건설이 되기를 간절히 좀 바라봅니다. 나이 들었나 봐. 왜 이렇게 막 몽글몽글하고 그러냐. 갑자기 포니의 시간 그 전시도 생각이 나면서. 네,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필이었습니다. 빨리 타보고 싶어요.